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박경신의 진실리포트 시간입니다. 매주 저희 위키트리 소셜방송을 통해서 좋은 말씀 들려주시는 박경신 교수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옆자리가 바뀌었어요. 저희는 뭐 인사 네. 방금 전에 했지만 네. 예. 저랑 처음 이제 진행하게 되시는데 반갑습니다. 불편하진 않으시죠? 해봐야죠. 네, 무서운 말씀을 하시네. 해봐야죠 이렇게 하시는데 예, 그냥 뭐 웃음으로 넘어가실 줄 알았더니 네, 오늘 휴대폰 실명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휴대폰 실명제 우리나라 현재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버마 다녀왔는데 네. 버마 가니까 제가 로밍을 할 수 있지만 로밍은 비싸니까 네. 현지에서 그냥 매우 허름해 보이는 구멍가게 가서 그냥 유심 카드를 하나 딱 네. 사서 핸드폰에 끼우니까 곧바로 제 전화기가 새로운 전화번호를 갖게 되고 그러면 유심 카드를 살 때 이제 돈을 얼마 내죠. 네. 네. 그러면은 돈을 얼마 내면은 꼭 그 액수만큼 이제 제가 버마 폰을 사용할 수 예. 있게 되는 거죠. 새로운 핸드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핸드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외국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전화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 불법인가요? 불법인지 아니가 조금 불분명한데 네. 그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돈만 내면은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사용하겠다 돈만 내면은 누구든 그냥 뭐 구멍가게니 뭐 이런 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통신 서비스를 누구나 구입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걸 이제 파는 사람들이 꼭 어떤 뭐 그 대리점이랄지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네. 그 조그만 가게들에서도 정말 이 먼지 풀풀 날리는 그 시골 가게에서도 그런 걸 파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경제에 참여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통사거나 또는 이통사 이제 대리점이거나 또는 이제 뭐 휴대폰 이제 판매하는 네. 그런 판매점. 가게, 판매점. 네. 그런 데서 그 신용 확인하고 본인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만 네. 뭐 한 30분 1시간 걸리죠. 그래야 이제 소위 우리나라 말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예. 외국에서는 휴대폰 개통한다는 표현을 안 쓰죠. 그냥 휴대폰 산다고 하죠. 산다. 왜냐하면 휴대폰을 사면은 네. 곧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좀 문제가 있어서 이용자도 불편하고 그리고 그런 통신 서비스를 파는 사람들도 그런 본인 확인, 신용 확인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나 네.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그 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어떤 그 유통업에 종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참 뭐 답답한. 불편한 점이 네네. 좀 있다. 예. 근데 뭐 산업적으로,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그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정확히 아시는 분이 없어요. 예. 전기통신사업법 그 30조에 보면 네. 통신 서비스가 있으면 통신 서비스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 조항을 어기면은 뭐 벌칙도 있고 이런데 그걸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네. 내가 전화기를 개통했으면 나만 써야 되는 거지 네. 딴 사람이 그걸 쓸 수 있게 해주면 안 된다. 안 된다. 예. 예. 빌려주는 것도 안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가서 핸드폰 개통하고 이러려면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 어린애들 이제 하기 어려우니까 보통 자기 가족이나 친지 거 개통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예. 또는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서로 사귈 때 서로 뭐 핸드폰 만들어서 선물 주기도 하고 네. 그게 다 불법이라는 얘기인데 예. 현재로서는 근데 그게 이제 언제
그 법이 만들어진 후에 그게 그렇게 해석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게 그렇게 해석될 게 아니라 과거에 그 유선 전화 그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네. 저는 기억납니다. 보기보다 나이가 좀 많아서 젊으셔서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아닙니다. 저는 청색 전화, 백색 전화도 아는 세대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 잘 모르는데. 근데 네. 그 전화를 그 남의 전화를 갖다가 네. 옛날엔 그냥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교환 불러서 전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냥 그 선을 따가지고 예. 그냥 전화기만 연결해서 자기가 이렇게 돌려서 그 사실은 전화 가입 안 했는데 네. 그 다른 사람의 전화 서비스를 훔쳤을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항 아니냐 이제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많은 분들은 그게 하여간 자기 이름으로 통신 서비스를 개통하면 자기만 사용해야 된다 그런 조항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휴대전화를 그 사람 이름으로 정확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범죄에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 때는 그런 생각은 네.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법을 만들 때는 저는 딱 보니까 바로 그냥 대포폰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죠. 대포폰이나 차명폰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금융실명제도 그래서 뭐 만들어진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좀 투명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든 건가 하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또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꼭 전화 개통은 나만 써야 된다. 이게 이제 네. 좀 문제가 되는 게 언제 발생했냐면 네. 제가 위헌결정문 2002년도인가 이게 지금 방송이 아니니까 네. 그냥 말씀드리면 전화방이라는 게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네. 전화로 이제 주로 외로운 남성 고객들이 이제 전화로 이렇게 그 전화를 들면 네. 저쪽에서 기다리는 이제 여성들이 이제 전화를 네. 받아주고 서로 통화하고 네.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헌재 결정문에 네. 따르면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경찰에서 전화방이 뭔가 좀 이게 좀 뭔가 좀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마땅히 단속할 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와서 전화만 하고 전화를 해서 만나서 나중에 뭘 하는지 이런 거는 경찰에 따라가서 잡을 수도 없고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속은 해놓고 걸 수 있는 법이 없으니까 뭘 걸었냐면 바로 전기통신사업법 30조 전화를 개통하면 자기만 써야지 딴 사람이 쓰도록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그 전화방에서 위헌 소송을 냈는데 네? 그 위헌 판정이 나왔습니다. 2002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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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통신 서비스라는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라서 예를 들어서 이 컵을 쓰는데 네? 이 컵 제가 제 이름으로 안 샀다고 저는 못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네. 이 테이블도 마찬가지고 네? 볼펜도 그렇고 이거 저기 다른 분이 사셨다고 그래서 제가 못 쓰고 제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그 전화 제 거예요. 쓰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그래서 거군요. 이제 그 위헌 판정이 나왔어요. 위헌 판정이 나왔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정보통신부에서 법을 이제 어느 정도 개정하는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면 딴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도 괜찮다. 그렇게 돼서 이제 PC방 같은 게 합법화가 된 겁니다. 이제 과거의 전화방이 지금 PC방이 된 거죠. 근데 과거 법대로 하자면 PC방도 다 불법이었겠죠. 경찰 단속이 그 전화방 단속이 그대로 성공했다면. 근데 이제 컴퓨터도 하여간 통신이니까 전화기처럼 개설해 놓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러면 이 휴대폰 실명제가 그러면 단점만 있고 장점은 없습니까? 아니 장점이 이제 그런 거겠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한번. 단점은 이제 말씀드렸고 장점은 결국에 그 전파에
그 통신 전파에 다 이제 이름이 붙어서 다니는 거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공중에 지금 이동통신 전파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지금 다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경찰이나 이런 데서 감청을 하게 되면 이게 누가 한 말이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휴대폰마다 사람 이름이 그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그 법을 만들 때는 그런 취지로 안 만들었지만 휴대폰 실명제를 없애자고 하면은 아마 그런 좀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 안전망하고 관련이 돼서 그런 역할과 영향을 가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근데 앞서 버마 얘기하셨는데요. 모든 국가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미국 경험이 있는데 보통 그 슈퍼마켓 같은 데서 살 수 있거든요. 페이폰이라고 하고 또 선불 뭐 전화기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주민번호 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심지어는 선불폰도 그러니까 후불폰 같은 경우는 뭐 꼭 맞는 얘기는 아닌데 후불폰 같은 경우는 뭐 쓰고선 돈 안 내면 잡아서 돈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뭐 주민번호 받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말도 다 맞진 않아요. 왜냐면은 한 달이라도 안 내면 그냥 통신사가 끊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불폰이건 후불폰이건 꼭 주민번호를 받아서 이 핸드폰을 쓰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할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심지어는 선불폰도 주민번호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내서 주민등록증 사진하고 사는 사람하고 매칭이 안 되면 폰을 개통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대포폰이란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칭이 안 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그러니까 이제 대포폰 같은 경우 그런 감청이 돼도 또는 감청을 피하고 싶은 분들이 그런 그 자기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가지고 그 폰을 개통해서 사용하는. 근데 그것도 이제 용어가 좀 차이가 있는데 대포폰은 딴 사람 명의로 개통을 할 때 그 사람의 동의를 안 받거나 그 사람을 속여가지고 이제 그 명의를 얻어내서 쓰는 게 이제 대포폰이고 이제 차명폰은 그 사람한테 동의를 받고 네 명의로 내 핸드폰 개통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쓰는 게 차명폰이고 근데 어찌됐든 대포폰이든 차명폰이든 우리나라 법대로 하자면 지금 현재 법대로 하자면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딴 사람이 불법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업자들이 다 주민등록증 가져오고 신용 확인하고 본인 확인돼야 그래야 이제 파는 게 아니라 개통을 해주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요즘 뉴스 보면 그렇고요. 저도 여간 불편하지 않은 게 아주 그냥 뭐 이거 좀 누가 어떻게 좀 해주지 않나 하는 게 스팸 메일 또 뭐 피싱, 보이스피싱 사기 굉장히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경제적인 손실로 바로 연결이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대포폰에서 주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냥 뭐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은 이거를 실명제를 해가지고 좀 더 관리를 강화하는 게 오히려 더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안전하게. 그러니까 그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도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나왔죠. 인터넷 실명제가 1997년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져서 5년 운영이 되다가 작년에 2012년도 8월달에 위헌 결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도 노무현 정부 때는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막 악플을 날리고 이런 사람들을 제어를 해야 되고 따라가 추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악플 줄이는 효과가 없더라는 거죠. 또는 그걸 불법 정보 줄이는 효과가 없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쁜 짓을 할 사람은 어떻게 해도
주민번호하고 주민번호 실명조합이 있으면 이제 그 계정을 개통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다는 거예요. 도용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찾아가봐야 어차피 불법 행위 막는 건 못한다는 거죠. 네, 등록할 때부터 뭐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것부터가 다 가짜군요. 그렇죠. 뭐 생성기를 활용한다든지 뭐 이런 불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네, 생성기로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불법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 다른 문제인가요? 예, 그건 조금 철학적인 문제가 있고요. 예. 어찌됐든 인터넷 실명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문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 불법 정보를 줄인다라는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네. 도리어 어떤 그 이후에 이제 불법 정보 줄이는 거의 연구가 한 6번, 7번 이제 그 학계에서 좀 있었는데 네. 어떤 그 조사에 따르면 도리어 불법 정보 비율이 도리어 올라갑니다. 왜? 정말 의도적으로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계속 하던 대로 하고 네. 자기가 이건 합법은 합법인데 이거 내 이름으로 올렸다가 나중에 뭐 보복을 당한다거나 또는 나중에 법원 가면은 무죄로 나올 거지만 경찰이 그래도 나를 괴롭힌다거나 이게 싫다. 불편하게 한다거나. 불편하다. 예. 그런 사람들은 이제 소위 위축돼서 글을 안 쓰게 되거든요. 합법적인 정보는 줄어들고 불법적인 정보는 계속 있으니까 네. 비율로 따지면 불법 정보 비율이 더 올라간다. 근데 그 논리가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어차피 이 폰하고 사람하고 뭐 그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뇌 속에다 이렇게 부착시키지 않는 한 항상 분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본인 확인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신분증만 있으면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틀림없이 이제 핸드폰 팔려는 사람들이 어찌되든 본인을 이렇게 끌고 와서 그 사람한테 핸드폰을 딱 쥐어주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한 네. 대법원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싱이나 뭐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 대포폰으로 하고 있는데 그 번호로 잡아봐야 그 딴 사람 명의로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잡으려면 더 근원적인 그 치료가 필요한 것이지. 네. 저 사람들이 다 전화로 얘기하니까 피싱이 전화로 왔네. 네. 발신번호가 뭐지? 발신번호 그 사람 찾겠다. 이래가지고 그 피싱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네. 나쁜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해놔도 무슨 짓을 써서라도 나쁜 짓을 하는데 그게 참 너무 흔해지는 게 답답하죠. 그렇죠. 사회에 나쁜 일이 뭐 어떻게 완전히 없어지겠습니까만은 뭐 피싱이니 파밍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모든 국민이 다 알 정도로 이렇게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매치기 막는 또는 도둑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얼굴 가리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면 네. 얼굴 가리는 거 불법으로 만들면 항상 소매치기를 하든 집에 침입을 하든 얼굴을 내놓고 나와야 되면 그러면 도둑질이 없어질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냥 마스크 쓰고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어차피 불법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휴대폰 실명제로 그 불법 행위를 잡겠다. 네. 사실 그게 되면 다른 나라는 왜 안 하겠어요. 뭐 미국처럼 거기는 뭐 한번 범죄 저질렀다 하면은 총기 난사, 자동권 그 기관총 가지고 나와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왜 거기는 그러면 휴대폰 실명제 안 하겠어요? 그걸로 이제 안 되니까. 그 휴대폰 실명제가 있으면 그 업계 산업을 위축시킵니까?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소매점들이 그 통신 사업이라는 그 커다란 사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이제 산업의 그 주변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 개발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좀 어려워지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휴대폰 실명제 자체의 문제는 아닌데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데 네. 뭐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네, 다 이해하신 얼굴인데. 예, 이해한 걸로. 네. 그 휴대폰 실명제를 하게 되니까 그 어떤 효과가 있냐면 다른 산업에서 그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네. 본인 확인이 사실은 불가능한데 네.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이제 환상을 이제 심어 주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 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반드시 그 성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받은 사람만 볼 수 있도록. 네. 즉 이제 청소년 보면 안 되는 거니까 성인만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성인 인증을 해라.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뭘 했었냐면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넣으면 네. 이름 주민번호 조합 그 실명 주민번호 조합이 어디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는 성인이다라고 해서 이제 보여주고 그렇게 했는데 작년 8월에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정 받는 바로 다음 달에 그 아주 우연의 일치인데 청보법이 개정이 되면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성인 인증만 하지 말고 본인 확인까지 해라. 왜 그렇게 했냐면 성인 인증으로 해놓으니까 애들이 그쵸? 주민번호하고 이거만 아빠 거 뭐 주민번호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볼 거 다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 확인을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 확인을 인터넷상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거의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인터넷 실명제처럼 뭐 또 주민번호하고 인터넷 실명제처럼 하는 것처럼 주소도 넣고 그냥 간단히 성인인증 하는 것보다 일회용 성인인증 하는 것보다 좀 더 복잡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또 마침 어떤 법이 만들어졌냐면 오늘은 법 얘기를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주민번호는 또 아무나 수집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번호는 주소나 핸드폰 번호하고 다르게 한 번 받게 되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특정하는 그런 그 기능이 훨씬 더 뛰어난 거죠. 다른 그 개인정보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번호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주민번호로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주민번호를 쓰지 않고 그럼 본인 확인하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휴대전화가 실명 인증이 되어 있으니 그렇죠. 그걸 사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휴대폰 인증밖에 방법이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예. 네. 그게 그럼 그건가요? 주민번호 넣고 이거 나다 하면은 내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오면 그런 식으로, 그 번호를 다시 입력하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 하는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다음 네이버, 구글 사실은 트위터, 페이스북도 국내에서 이제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근데 어느 게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될지는 지금 모르거든요. 청소년 유해 매체물 고시는 저 누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네, 하도록 돼 있는데 인터넷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그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성기가 나와 있고 꼭 이래야 그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아니라 뭐 비키니 입고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규정되어 있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게임 같은 경우도 게임 캐릭터들이 뭐 옷을 좀 이렇게 가볍게 입었다든가 시원하게 입었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될 수가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모든 인터넷 업체들은 다 그걸 보려는 사람들한테 다 이 본인 확인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휴대폰 실명제가 있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좀 말이 자꾸 꼬이는데 네. 근데 사실은 그 보는 사람이 과연 그 성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은 다른 나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포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휴대폰 실명제가 있으니까 휴대폰 인증이 가능하니까 그걸로 해라
라고 해서 지금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예. 이 규제하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청소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다른 나라 같으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거 본인 확인까지 해라. 이거는 업자들이 이제 저항을 해야죠. 불가능하다. 우린 못하겠다. 네. 그러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이거는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다. 본인 확인까지 하는 것은 그냥 과거의 성인 인증으로 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게 휴대폰 실명제가 있으니까 방법이 있지 않냐 그냥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그 아이는 아이가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저도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입장에서는 좀 더 하면 좋겠어요. 예, 정말 너무 불안해요. 그렇죠. 뭐 보통 포털 사이트에도 뭐 여러 가지가 뭐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보면 낯뜨거워질 그 사진과 카피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라도 좀 단단하고 두껍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 쭉 듣고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좀 하면 가능하겠다고 하니까 개인 정보들이 또 더 귀중하게 요거 있으면 해결이 되겠구나 싶어서 뒤에서 거래되고 이런 또 나쁜 영향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점점 이 어떤 통신 자원에 대한 접속에 이런 정보가 개인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돼버리면 그 정보가 이제 가치를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해커들이 이제 그걸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뽑아내고 이제 그 개인 정보 뽑아내는 해킹 공격이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름하고 주민번호 뽑아가서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할 게 없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게 있으면 그걸로 뭐 실명제도 뚫고 휴대폰 실명제도 뚫고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니까 해커들이 이제 몰려들게 되고. 네. 그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뭐 우리나라 이름 실명 그 조합 그거 하나당 뭐 몇십 원 이렇게 네. 팔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도용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걸로 뭐 이제 더 많은 불법 행위들을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고 범죄 악용되고 그리고 사실은 더 뭐랄까 이 시스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본인 확인 시스템의 신뢰도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휴대폰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규제하는 쪽에서 이제 계속 이제 지금 밀리는 건데 이제 마지막으로 붙은 게 이제 휴대폰 실명제죠. 네. 휴대폰은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고 당장 거기서 인증번호 넣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까지 뭐 뚫지는 못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 의존해서 이제 청소년 보호법도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아동들 걸러낼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최후의 보루가 좀 버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걸 테고 이제 인터넷을 그러니까 그런 것에 기대하지 말고 좀 더 범죄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 기술 이런 것들 나와야 된다. 도리어 거기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도리어 신뢰도가 계속 더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걸로 아동들 사실은 걸러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고. 그런. 네. 그러니까 소매점 같은 경우에는 이 휴대폰 실명제가 없어지고 휴대전화, 뭐 페이폰 같은 거를 선불폰, 후불폰 뭐 편안하게 사게 되면은 좀 업계가 활황될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이제 하는 건데 그럼 현재 이동통신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통사들은 지금 희희낙낙. 왜냐하면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데서 이제 청소년 매체물로 고시된 거는 뭐 비키니 사진 하나 뭐 보여줄 때마다 본인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본인 확인을 휴대폰을 통해서 하라고 그러면은 공짜로 해주겠습니까 이 통사들이? 그럼 하나당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십 원 받겠다. 지금 얘기가 벌써 되고 있는데 뭐 20원 내지 50원 뭐 이제 사이인데
그거를 이 통사가 이제 계속 받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 통사는 이제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되는 거고 뭐 아마 원래 법을 만드는 의도는 그게 아니었겠지만 네.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되는 거고 이제 포털사들은 이제 그 비용을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건데 포털사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그 좀 억울한 게 어차피 포털사가 제공하는 컨텐츠 대부분 무료거든요. 예. 네, 대부분 무료죠. 근데 그 무료인 것 중에도 청소년 매체물로 지정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도 네. 어떤 것들 청소년 매체물로 지정이 돼버리면 그거를 사람들이 보는 것도 차단을 하든지 아니면 돈을 내든지 못 보게 하든지 돈을 내든지 이 통사에 돈을 내든지 이래야 되면은 네. 서비스가 이제 전반적으로 성인들 입장에서는 그 뭐 수수료다라든지 이용료가 자꾸만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용료를 포털이 이용자한테 차지하지 않으면 포털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무료로 제공하는데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통사에 돈을 내는 그런 바보짓은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럼 그 컨텐츠는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무료 컨텐츠는 이제 뭐랄까 그 디즈니랜드의 그 성인들은 뭐 아주 바람직하고 네. 아름답고 순수한 성인들은 이제 즐길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이제 꼭 지금 뭐 성적인 것만 얘기를 했는데 네. 폭력 조금만 나오던 이제 청소년 매체물 고시되고 이렇거든요. 우리 애 클 때까지는 좀 그렇게 됐으면 제 개인적인 바람 좀 천천히 좀. 네. 제가 아까 너무 크게 웃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이 휴대폰 실명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이게 사실은 이제 휴대폰 실명제하고 지금 아까 그 청소년 매체물 본인 확인제하고 지금 사실은 서로 지탱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 매체물 본인 확인 이게 없어지면 제가 보기에는 휴대폰 실명제도 그 유지돼야 할 그런 뭐랄까 근거가 상당히 좀 없어질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실명제로 범죄 잡겠다, 실명제로 범죄 예방하겠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참 구태의연한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게 지금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에도 위헌 결정을 이제 법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확장을 해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글을 올릴 때는 자기 이름을 꼭 달아야 된다. 이게 이제 실명제인데 뭐 이름을 달거나 뭐 그 운영자한테 맡겨야 된다. 나중에 경찰에 찾아갈 수 있게 이제 이게 실명제인데 그 실명제로는 그 실명제로는 글을 올리는 것만 이제 위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휴대폰 실명제는 여러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한테 전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적인 통신이죠. 근데 사적인 통신도 전부 다 자기 이름을 걸고 해라. 그러니까 공적인 통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글을 올리는 거. 이거는 뭐 명예훼손이랄지 그게 이제 확산될 경우, 퍼나르기 할 경우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그거에다가 뭐 이름을 걸어라. 이거는 뭐 혹시 정당화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적인 통신 하는 거 이것도 이름을 걸어라. 그러니까 공적인 통신하는 거 이름 거는 거는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사적인 통신하는 것도 다 명찰 달고 해라. 이건 이제 더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개인을 너무 지나치게 통제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죠. 넓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또 효과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 때문에 위헌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차원에서도 범죄 예방 효과 없고 이렇기 때문에 실명제만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2, 3년 사이에 그냥 포기될 가능성이 높은데 청소년 이제 보호법이 있으니까 본인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럼 우리 애들을 위해서 본인 확인해야 되고 본인 확인 위해서라도 휴대폰 실명제가 버텨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도리어 이제 청소년 보호법상의 그 본인 확인제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인들, 그러니까 인터넷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물건을 볼 때, 어떤 매체를 볼 때 그거를 성인은 볼 수 있고 아동은 볼 수 없게 하는 게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결국에 교육 때문에 그러는 건데, 애들 교육 때문에 그러는 건데, 결국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네. 그거를 이제 사회에 그 맡기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사회에 맡기면서 결국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또 잃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아직 생각 중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저희가 2부를 해야 조금 2부는 시간이 이제 지난 다음에 2부는 한 1년 지난 다음에 1년쯤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나치게 통제로 효과를 보기보다는 정말 사회적으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제대로 된 법 제도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경신의 진실 리포트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시청해주신 우리 위키트리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